네,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거기 계신 박근만 작가님은 여수 출신이시고 여수에서 계속 지금 여수 상징 관련 작업들을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주 포지션민 제주에서 여순 관련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한쪽에는 박근만 작가님의 여순 작품들을 쭉 전시를 했었어요. 저희 아마 입구에서 그 자료집을 받으셨을 텐데 여순 관련된 그 뒤쪽에 보시면 작품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거기에 뭐 여순 관련된 연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박근만 작가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만 작가입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제주 온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대학 때 오고요. 오늘 지금 처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첫 작품은 제가 이제 그 여순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작업을 하다가 역사순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온 작품입니다. 왜 여순이 일어나게 됐는지, 물론 그 14연대가 촉발을 했지만 그 전에 일단은 그 미 군종에서 쌀을 수탈을 했습니다. 만약에 농사를 지으면 쌀 한 가마니에 1,000원이 들어가는데 700원에 뺏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쌓아두고 나중에 그걸 또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뭐 여수시 군이나 또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저렇게 저 뒤에 보면 경찰들은 뒤에서 관망을 하고 있고 군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고를 14연대가 촉발하고 난 다음에 인민위원회에서 창고를 열었는데 쌀이 썩어나고 있었습니다. 막 쥐가 파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리 관상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배불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 작품을 했고요. 이 작품은 그 14연대가 최초로 10월 19일 날 제주도로 파병을 하기 전에 일대대에서 야, 우리가 같은 동포를 죽이면 안 되지 않냐 그러고 지금 저기서 설득하는 장면이고요. 최근에 제가 그 조선일보 기자가 영내에서 14연대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장교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그 신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날짜를 보니까 19일 날 막상 돌아가신 분은 5명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구잡이로 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장교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선일보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마구잡이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23일 날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교들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전투 중에 군인들이 전투 중에 죽었기 때문에 14연대에서 동료들을 그렇게 막 사살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영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봉산지서라고 14연대에서 가장 가까운 지서에서 항상 지창수, 그 다음에 홍순석, 그 다음에 남로당에 관련된 그런 장교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던 그 경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너는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 동향을 파악을 하고 매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승만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러, 제 생각에는 일부러 제주를 보내려고 했던 그런 그냥 작가적인 상상? 그래서 제주도에서 뭔가 그 같이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글에, 자기가 쓴 글이 있습니다. 신영길이라는 사람이 글에다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50명이나 되는 여수 남로당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합세했다고요. 책에 보면 아니면 다른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그분이 정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책에다가. 근데 그게 사실화돼서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1대대 사람들이 2대대, 3대대 사람들을 설득해서 야, 우리 가지 말자. 그러는 장면이고, 우리가 지금 여수를 통과하고 광주로 가든지 아니면 지리산으로 들어가든지 하자 하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순이든 아니면 4.3 작업을 하든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성하고 장소성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품하는데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주 4.3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제가 여기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저기 지형이나 가보시면 지형이 저렇게 생겼고요. 저 위에 지금 달이 가려져 있는데 달이 뜨는 장면, 아니 어디서 뜨는지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전에 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저기가 하나 무기 공장입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누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러면 아마 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이든 굉장히 저 작품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여수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워낙 많이 초토화된 상황이라.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일날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여수군 인민대회가 열립니다. 제주에서도 인민위원회가 건재하고 있었지만 여수는 지하로 숨었다가 다음날 이제 인민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순천하고 여수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여수는 통제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대회에 있고 나서 뭐랄까 우익 인사들을 잡고 그다음에 경찰을 잡고 인민재판을 하긴 하는데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또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바로 여기서 진압군과 싸워야 한다는 어떤 회의를 해서 바로 다음날 진압군과 싸우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조직적으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근데 순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순천에서는 조금 약간 보복성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쌀도 배급하고 그 다음에 신발도 배급하고 하는데, 이때 신발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들 처형당합니다. 여기 협조했다는 것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바로 새벽에 이제 순천으로 14연대가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철도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기 철도원이 이 사람들이 왜 올라왔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듣고 있다가
동료들이 다시 진압군이 순천을 장악할 때 저 사람을 잡아서 사형을 시킵니다. 이제 여기는 그 새벽에 올라오는 장면을 했는데 제가 약간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위치 관계 아니면 그 구도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기록화를 만들다가 구도를 맞추다 보면 저기 그 순천이 미치고 뭐 여수가 올라가는 쪽이 위쪽인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위치가 잘못됐다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런 지적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올라온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 지금 장대딸이라는 죽도봉이라는 순천이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그 저쪽 다리 반대편에서 여기 건너오게 되면 이제 순천을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벌교, 그 다음 뭐 보성, 이런 데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저지를 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 경찰 시선으로 막고 있는 장면을 그렸는데 제가 이 그림 있기 전에 여수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저한테 그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저 정도 나이가 됐는데 저보고 빨갱이 작가라고 전시 막 오픈하는 날 와가지고 왜 남로당 입장에서만 그림을 그리냐? 그리고 너는 왜 좌쪽으로 치우쳐서 그림을 그리냐?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요. 그날 첫 제가 설명을 하는데 마스크를 싹 벗더니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수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분열분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쪽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별법이 곧 7월 1일 날 제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법사위에 올라가서 아마 7월 1일 날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된다고 어떤 분이 글을 자꾸 올렸었습니다. 저는 분열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공격을 해서 그 다음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경찰 시선에서 한번 그려보겠다 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경찰들이 500명이 방어를 하는데 일단은 무기가 안 되고요. 무기가 너무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일제식 38하고 38식이라 옛날식이라 M1한테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저기서 내려 꽂으면서 총을 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렸고 결정적으로 저기에 그 광주에서 사연대에서 진압을 하려고 진압군 도우려고 오는데 14연대의 동기들이 한 저 정도 강가에서 보이니까 자기 동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야,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해가지고 같이 합세를 하는데 합세를 하면서 뒤에서 총을 쏴버립니다. 청년단하고 경찰한테. 그래서 그냥 삽시간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투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를 장악한 다음에 이제 벌교 고흥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14연대가 벌교까지 진출한 게 아니라 고흥까지는 가는데 이미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우익 세력들이 벌교를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인데 여기 부영교에서 바로 저기서 그 인민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그 다음에 우익 세력들을 잡아서 여기서는 좀 잔인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영교 밑에서 바로 이후에 몇 시간 있다가 저 다리로 쏘아서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진압군이 다 진압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더 많은 보복이 이 다리에서 일어납니다. 굉장히 좀 불운한 다리입니다. 부영교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쫑포 전투라고요. 그 지금의 낭만포차가 있었던 자리인데 종처럼 저렇게 생겼다고 종포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게 그 최초에 일어난 여수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인민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조직해서 전투를 하는데 저기 그 배가 저 배에 엄청난 병력이 들어있는데 배가 총 7대, 8대가 지금 왔다고 그럽니다. 저 배의 상륙선인데 배에서 보니까 기자가 아마 부산에서 기자가 저 배에 동승을 합니다. 여수를 바라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항 세력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해안에서만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러납니다. 너무 병력이 많아서 못 싸우겠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여수에서 허수아비 전법을 씁니다.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래서 곳곳에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배는 이름이 충무공호입니다. 이순신이 썼던 그 전법을 그 배를 보냈고 우리는 여수에서는 또 이순신 전법을 써서 물리쳤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3일 날 일어났던 그 최초의 육지에서 일어난 전투인데요. 이제 그 송호성 장군이 전차를 가지고 부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민위원회에서 시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린 게 뭐냐면 철모를 그렸습니다. 철모는 그 당시 그 14연대 몇 사람들이 남아서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가족들이 이미 이때는 그 순천으로 아니면 지리산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여기서 남은 사람들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철모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배에다 선적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보내려고. 그래서 철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초창기에 그린 그림이라 고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초로 전투를 했는데 미평 전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이 진학군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0 몇 명이 아마 죽었고 사상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군 전투사에도 남아 있는 건데 요때 여기 뒤에 있는 그 실탄을 나르는 여자분이 딱 한 사람이 죽습니다. 날아오는 탄환에. 그때 이분 혼자 장례를 치렀는데요. 정식으로 딱 한 명만 인민위원회 장으로 치러지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학살 당했었죠. 네, 이거는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시내에서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런 그 상황을 그렸는데요. 그냥 몰립니다. 그냥 이거는 거의 전투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학살에 가깝습니다. 일단 군인들은 다 들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 걸 바로 넘겨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동네형 청아미형이라는 작품으로 그 실제로 고학생인데 이 학생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던 학생인데 아마 그 인민위원회하고 같이 싸웠던 모양입니다. 죽었는데 진학군이 이 사람을 죽였고 이 학생을 죽였고 길에 이제 시신이 있었는데 가족이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이 시신을 바로 차에다 보는 앞에서 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시신을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삐라로 투항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선배가 야 내가 마지막까지 있어줄게 같이 싸우자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려서 이거는 이제 제가 살던 그 마을인데요. 덕충동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그 저항을 했는데 그 마을로 숨었습니다. 지금 엑스포 자리입니다. 여수 엑스포 자리인데 이 사람들 그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다고 동네에서 그 광주 사연대에서 그 화염 방사기로 집집마다 다 태워버립니다. 나오는 사람 발로 밀어넣고. 근데 이게 끔찍한 게 뭐냐면 우리 덕충동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걸 훈련을 하고 제주도에서 방어를 합니다. 그 부대가 그대로 연습을 거기서 했습니다. 2가구만 남겨놓고 전소시켰습니다. 이 2가구는 아마 군인하고 경찰 아마 그 가족이어가지고 2개 남겨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거는 오동도 작품인데요. 오동도에서 실제로 지금 관광지인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지. 저거는 이제 그 가슴에 이렇게 파란 잉크가 묻었는데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 어떤 일을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작업을 한 겁니다. 한번 좀 빨리빨리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는 그 간절리 도화라고요. 14연대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가기 직전, 도하기 직전입니다. 이 사람이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조금 산을 보면서 경외감도 들고 이제 야 큰일 났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저기 실제로 거의 대부분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했습니다. 저 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아내 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저 장소에 제가 가서 했거든요. 너무 발이 시렵고 추워가지고 사진 중에 웃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가짜 총 만들었는데 그거 던지면서 너무 발이 시려워가지고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형제묘라고 여기서 한 120명 정도 여기서 같이 또 태웠습니다. 시신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 그 장소가 있는데 모양이 실제로 저렇게 생겼고요. 이걸 할 때 제가 새벽 한 4시에 갔거든요. 가서 저 옷을 입고 사진을 제가 타임으로 찍으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나가는 분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손을 흔들었는데 제 옷을 입고 저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사이클 하다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놓고 저 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저 작품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어렸을 때 제가 저쪽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아마 여수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말은 못하고 선배들이 지나가면 저기다 돌을 던져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았죠. 저기 맞은편이 그 레일바이크 있는 데인데 저희가 항상 저기서 수영을 했거든요. 형들이 그럽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저기 움푹 들어간 데가 있는데 거기다 돌을 던지고 수영을 해라. 그러면 귀신이 너를 안 잡아간다. 근데 몰랐죠.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을 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피나 죽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안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순 항쟁을 좀 알리려고 많은 사람한테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좀 그냥 암시하는 것만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처남, 그러니까 할머니로 보면 남동생하고 남편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 시신을 모시러 가는 장면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애기섬이라고요. 남해 소치도가 있는데, 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저기다가 수장을 했습니다. 수장터인데, 시신을 저기다가 버리면, 여수로 시신이 밀려오지 않고, 그게 해류 때문에 일본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시신이 몇 개 떠오르기도 했고요.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실제로 배에서 시신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여수 부대가 여수 부대라고 하는데 유목윤이라는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 5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백운산에서 저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초창기 이분들은 북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여기에 뭐 그 남로당도 있고 했지만 북하고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제 옷들을 보면 군복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수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요거는 그 작가로서 제가 지금 알루미늄으로 그 잘라서 저기다가 콜라주 형태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저기에 그 실제로 순천대학교에서 자의구의 구분하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 거기서 이제 제 분신이 가서 이 사람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막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것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2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폐허가 된 그 여수에서 여수가 거의 그 전소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아이하고 항상 그 여수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일제시대 건물이나 아니면 여순 당시에 남아있는 건물을 찾으면 거의 없습니다. 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해가지고 저런 폐허된 거기에 이제 저 그 금속 상자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순 항쟁 행진도라고요. 저기 진남관에 나와 있는 좋은 사진이 딱 하나 좋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 보면 이렇게 건물이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격포 세례 받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저기 보면 그 간판이 보면 간판도 좋은 거 있고 여기 제가 뭔지 몰랐는데 맥주 광고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 장면은 지금 현재 여순 특별법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갖고 사진 찍고 연필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마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여순항쟁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나와서 분명히 같이 항쟁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게 한 4.5m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했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순 작업을 할 때 아마 지금 제주들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도 그렇고요. 근데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작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작업을 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여수 작가들은. 그리고 거기 빠져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갱이로 낙이 찍히니까. 저는 물론 제가 유족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많이 배워야 되긴 하지만 너무 작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은 전부 다 제가 제 비용 들여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여순 사건으로 작업을 해야 전시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시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왜 그러냐면 그 전시를 하겠다는 관장님이 갑자기 항쟁이란 이름으로 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사건으로 하자. 그래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림을 제일 많이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여수시청 앞에서 전시를 했고요. 또 그림 들고 국회까지 갔습니다.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친구한테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랬더니 그 친구도 저한테 너 빨갱이로 찍혔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겠냐. 너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작업하는 사람이 저하고 또 한 분은 숨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발표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발표를 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가들이 작업을 안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모여서 작업하기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